네, 핫섹터, 핫 종목 시간입니다.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수의 기회가 열려있는 종목이 있을까? 오늘도 섹터 단으로의 접근 먼저 해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섹터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줬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또 대체 좀 강하고 셀트리온의 상승폭은 좀 미미한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굉장히 강했죠. 코스닥에서는 뭐 물론 알테오젠, HLB, 뭐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같은 이제 종목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면서 일정에 관련 기대감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다. 다만 우리가 최근 일정 모멘텀이 CS2025 대비해서 관련 좀 로봇이라든가 AI,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보다는 수급에 조금 더 반영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단기적인 일정이 좀 얼마 이제 채 안 남다 보니까 세론인가요? 좀 그렇진 않나요? 지금은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제 반영이 됐나요? 오늘 CS 관련된 어떤 일정 모멘텀 일부 좀 세론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우려할 만한 좀 요인이 과연 좀 있었는가. 아직 뭐 개최됐던 이 내용들이 공개된 이후에 뭐 최근 2년간 CS20의 행보를 보면은 오히려 이벤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다시금 좀 재차 상승했던 일부 주도주가 좀 나왔다는 점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오늘의 상승은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두 가지 종목인데요. 대표님, 네. 저희가 예스올 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요. 하나하나 종목 키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전 ST팜 두 종목을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언제나 저는 항상 긍정적인 종목에 대한 표현, 아. 긍정적인 예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예스맨. 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예스, ST팜도 예스인데 예스맨. 사실 이게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항상 제가 좀 강조드리는 종목의 투자 포인트들 실적은 주가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투자 기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3분기 실적에서 보여줬던 수주 확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상 최대 실적 기조, 이익 기조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최근에 100만 원대 돌파 이후에 다시금 재차 100만 원대를 하회했던 이런 주가 흐름들은 국내 정치 리스크, 수급적인 어떤 부재 요인들이 좀 가장 컸던 이유였지 모멘텀의 훼손 관점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국내 정치 리스크가 정상화되고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지난 10월 20일 고가였던 110만 원대 전 충분히 좀 돌파를 좀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둔 단기적인 수급 유입에 관련된 기대감도 있지만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준비를 지금부터 해보자. 서서히 해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이벤트에 집중된 개별 수급이 다시금 이벤트가 끝나면서 차익 매물을 강하게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이 수급의 방향성이 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부터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좀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언급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ST팜 이야기도 저희가 마저 들어본 이후에요. 이 섹터 단의 어떤 전망도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ST팜은 왜 예스 의견 주셨을까요? 네, ST팜도 역시 실적이죠.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12월에 연내 통과가 되지 못하고 기중 이후에 이제 올해 트럼프 집권에서에 대한 이 승인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주시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직면하게 됐는데 일단 이러한 생물보안법의 시행과 좀 논의를 하더라도 ST팜의 경우에는 올해 좀 기대될 수 있는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ST팜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 약의 원료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라이텔로라고 불리고 있는 이 혈액암 치료제에 관련된 원료의약품을 좀 공급을 할 예정인데 이게 작년도 6월에 좀 승인받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된 치료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좀 앞둔다면 ST팜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공급 효과들로 인해서 실적에 좀 반응 효과가 크게 좀 나타내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요인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입니다. 이 부분은 노바티스의 신약인데 고지혈증 치료제 관련된 3분기 유입량들 전체적인 어떤 이 제품의 판매량들을 좀 고려했을 때 올해 연간 판매량은 약 1조 1천억 원 정도에 대한 판매가 좀 예상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관련된 수요가 그만큼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ST팜이
유럽, 특히나 이 스위스의 노바티스인 이 글로벌 제약사를 좀 픽으로 해서 여기 관련된 공급량들이 재차적으로 좀 증가될 경우에 에스팜의 올해 기대될 수 있는 실적 추정치는 2024년도에 대비해서 약 45% 정도 증가된 수익 기대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종의 신약이 연내 승인을 좀 받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에스팜이 해당되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위탁 생산 체제를 맡아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꼭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에스티팜 쪽에 관해서 예스의 의견을 대표님께서 주셨는데, 자, 그럼 섹터적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그중에서도 왜 CDMO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셔서 대표님께서는 좋은 전망치들 내놓으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표님. 네, 오늘의 어떤 수급 동향들을 봤을 때는 네.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 두 가지 측면이죠. 숫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신약의 시판 허가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두 가지로 딱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제약바이오의 여러 가지 투심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비교 우위지표가 좀 달라요. 약을 대신해서 만들고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테오젠이나 뭐 유한양행처럼 시판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향후에 약을 팔아서 많은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 분명 이익 지표는 신약을 만들어서 시판 허가를 이뤄서 판매할 경우에 마일스톤, 로열티, 그다음에 전반적인 판매량 등과 연동된 숫자들은 이 파이가 훨씬 더 크죠. 다만 승인 확률이 좀 적다는 관점에서 저는 뭐 CDMO사에 관련된 올해 좀 잠재적인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해 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서 빅파마들과 협업을 통해서 투자 유치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공동 개발 이슈까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대형 바이오주, 특히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HLB, 유한양행처럼 올해 분명 FDA의 어떤 추가적인 성과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계속되는 이제 좋은 의견들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사실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DMO 쪽은 생물보안법이 계속 좀 지연이 되면서의 악재들도 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시금 좀 상세해주고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트리거가 될까요, 대표님?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사실 이게 일시적인 어떤 수급은 좀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은 좀 되겠지만 연속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달만 하더라도 FOMC의 금리, 여기서는 뭐 패드워치의 경우에는 89.3%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제시했다는 것들은 이번에는 인하가 아니라 다소 매파적인 인하 속도가 시작됐다는 점, 이 부분이 단순하게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의 외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래 쉬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모두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선별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부각됨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